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덕수님, 불새님, 홍5565님 오셨고요. 아나키스트님 오셨습니다. 소정님, 나동현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순간님께서 후원회원에도 가입해 주셨네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키다리 뷰맘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제가 아까 못 보고 그냥 소개도 안 시켜드렸네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상설특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설특검 가지고 좀 전국이 뜨겁습니다. 보니까 뭐 종편은 물론이고요. 공중파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상설특검, 살성특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상설특검법 가운데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가 다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도 국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집행 권한을 누구한테 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 그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은 국회에 집행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국회가 만드는 권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행 규칙을 어저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시행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국회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법률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 상설특검법과 그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설특검을,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뭐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법률 개정 내용이나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여파를 줄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묘수였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게 묘수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설특검 지금 준비가 된 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고사될 겁니다. 윤석열은 상설특검을 받아들이지도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면은 감옥 가서 죽고 안 받아들이면 말라 죽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외통수라고 하죠. 세 번째 주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어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거부권 행사돼가지고 국회로 돌아와 있잖아요. 이게 제 의결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해야 되는데, 자, 안심할 수가 없죠. 뭐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슬쩍슬쩍 흘립니다만, 글쎄 한동훈 배프에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도 부결돼 버릴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칠 일이고 통탄할 일이지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는 특검법을 만들고 윤석열은 거부하고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고 이런 일을 번번이 봐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상설특검입니다. 상설특검은요, 우리가 공수처 만들기 전에
공수처와 별개로 만들어뒀던 겁니다. 제도 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이 미리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특검을 선출하는 그 절차를 미리 다 정해놓고 이렇게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 곧바로 특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만들 수 있는 간편 절차, 이게 바로 상설특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은 개별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상설특검은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도 국회가 특검하자라고 하면 곧바로 특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설령 부결돼서 폐기되더라도 그 대체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설특검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상설특검은요, 김건희 특검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특검이 아니라 개별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살라미 특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윤석열이 거부하고 있죠. 자, 이것도 상설특검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디올백 특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평 고속도로 특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관련된 비리 특검, 또는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을 함부로 태웠다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가 인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이렇게 주제별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기한이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너무 좀 작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사해야 되는 분량은 많은데 인력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상설특검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걸 보고 조중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라미 상설특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 쪼개서 낸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김건희 특검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걸 다 쪼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거기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설특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고요? 바로 이 특검법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입니다. 이 법 제2조에 보면은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특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통령 거부 필요 없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거 특검해 하면 특검해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특검합시다 라고 하면 또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설특검 상당히 발동 요건이 간소하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공포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공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딱 특검해 하면 특검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 상설특검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제4조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때문입니다.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두는데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협회장,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이렇게 7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편이잖아. 법원행정처 차장, 이거 조금 이상하죠. 요즘 법원 영 이상하죠. 특히 조희대가 임명한 법원행정처 차장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요즘 대한변호사협회 완전히 윤석열 빠들이에요. 돌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1, 2, 3 다 아니올시답니다. 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주당에서 2명, 국힘당에서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7명 중에 5명이 국힘당 쪽이 되네? 아이씨, 이래서 우리가 상설특검을 안 쓴 겁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상설특검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못 쓰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한테 유리한 자가 특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번에 바꿨죠.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이거를 하는데 국힘당이 추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국회 규칙이었던 거예요.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칙, 시행 규칙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바꿉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제1교섭단체면 민주당, 그 외 교섭단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거니까 뭐 민주당 2명, 국힘당 2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었다. 그러면은 민주당 2명, 그 외 교섭단체, 국힘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안 썼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 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제외한다. 뭐라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당, 국힘당이 추천위원회를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힘당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다른 교섭단체가 2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교섭단체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 2명,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해서 2명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 누군데 그러면? 자, 원래는 이게 민주당하고 국힘당인데 이제 국힘당이 못하니까 그 밖의 정당에서 2명을 선택하죠. 지금 그 밖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 비교섭단체는 뭐 있습니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등등등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힘당 빠졌으니까 민주당 다음으로는 개혁신당일 거라 생각하죠.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자, 어떤 순서를 정하느냐면 의석순, 선수순, 연장자순입니다. 그러니까 의석이 많은 비교섭 단체부터 의석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누가 선수가 더 높으냐? 만약에 전부 다 초선인데 한 명이 재선이 있다. 그럼 그 재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수가 똑같다. 그럼 어떻게? 연장자. 자,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해봤더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특검 추천위원이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그래서 4명을 전부 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얘네들이 저쪽이라고 해도 수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원하는 사람으로 특검 후보가 추천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개혁신당 아니고 진보당이야? 어떻게 된 건데? 뒤져봤더니 개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의석수가 세석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진보당 윤종우 의원은 재선인데 개혁신당은 전부 다 초선이야. 그래서 순위가 진보당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한테 추천권이 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원하는 사람으로 특검 후보가 정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결국에는 특검이 우리가 추천을 하더라도 임명은 윤석열이 하거든? 근데 윤석열이 추천을 안 하는, 그러니까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왜?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루고 임명 안 하는 바람에 결국에 최민희 의원이 그 방송통신위원을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데? 자, 바로 이 부분부터가 재밌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특검 후보가 추천이 되었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이거 자체가 탄핵 사유, 때로는 처벌 사유가 됩니다. 법을 뒤져보니까 3일 이내에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을 보니까 상설특검법 제3조에 보니까 만약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오면 대통령 그 중에서 한 명을 3일 이내에 선정하게 돼 있어요. 임명을 해야 돼. 강행 규정이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미룰 수 없어요. 3일로 딱. 그런데 윤석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예, 안 하면 위법이죠. 불법이 되죠. 그럼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씨 뭐 윤석열 탄핵 사유 뭐 한두 개야? 예. 자, 이번에는 상황이 또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 자,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관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뭐가 있어요? 예. 헌법재판소도 있죠. 방송통신위원회도 있죠.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얼마 전 검사 탄핵 사건, 이 사건 심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이 사건 심리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겁니다. 민주당 쪽에. 뭐라고? 아니 민주당 니네들이 임명 안 한 거는 사실이잖아. 니네들이 위원 추천 안 한 건 사실이잖아.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 국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어요.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국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것을 특검을 임명을 안 한다. 그럼 우리 딱 말할 수 있는 거지. 봐라. 우리는 임명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추천했는데 윤석열은 추천 안 하지 않았냐. 임명을 안 하지 않느냐. 우리가 추천하면 뭐 하는데 윤석열이 임명 안 하면 땡이지. 방송통신위원회 그거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거야.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서 생긴 문제야. 라고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가 규명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정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또 바로 설명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한동안 임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우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데? 예.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많이 들어와 있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그 다음에 검사 탄핵 뭐 7명인가 돼 있죠. 이번에 감사원장 또 탄핵될 거죠. 중앙지검장 또 탄핵될 거죠. 계속 탄핵이 쌓일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예. 탄핵 심사를 못하죠. 탄핵 심사를 못하면 이 탄핵 사건들은 계속 뭐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계류만 됩니다. 뭘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사건이. 처리가 안 되고 쌓이기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탄핵이 되면, 탄핵소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정지가 되죠.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현재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감사원 조만간 직무정지되는 겁니다. 검사들 줄줄이 지금 직무정지되는 거예요. 중앙지검, 지금 이번에 중앙지검 얼라들이, 검사 얼라들이 집단행동한다고 그러는데, 집단행동하는 검사들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중앙지검 뭐가 된다? 셧다운. 방통위 셧다운. 중앙지검 셧다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셧다운. 감사원 셧다운.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좀 더 무기를 확장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장관들 중에 깐족거리는 장관들 꽤 여러 명 보이죠? 이 깐족거리는 장관들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를 모독한 거야, 이거. 국회 모독죄로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 얘네들도 셧다운. 장관도 셧다운.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니까 탄핵 소추를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는 탄핵 소추, 과반수만 있으면 다 탄핵 소추할 수 있고, 탄핵 소추하면은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에 갔더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을 못해. 그러면 얘는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떡할래? 특검 받을래? 아니면 우리 계속 탄핵할까? 예. 자, 이걸 맞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은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꼴 보기 싫은 뭐 국힘당 이쪽 뭐 장관들 어쩔 줄 몰랐지. 이제부터 얘들 그냥 탄핵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장관이 줄줄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뭐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쯤 되면은 윤석열 지도 어쩔 수 없이 뭐 협상하자고 올 거예요. 협상 안 하면 지가 말라 죽는 거지 뭐. 어떻습니까? 윤석열을 말려 죽일 수 있는 카드가 결국에는 상설특검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예. 상설특검이 이렇게 쓰일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생각까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개꿀이죠. 예, 지금 신호구님 개꿀 이랬는데 개꿀이에요. 예. 법꾸라지 윤석열, 법비 검사들 이들한테 우리가 법을 활용할 줄 몰라서 법을 악용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참은 거 아니야. 헌법과 법률을 정말 있는 그대로 취지대로 지키려고 우리가 자제했던 거야. 근데 니들이 까불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